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다각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다각형에 대해서 배워봤죠. 다각형은 평면 도형의 한 종류죠. 네, 선분과 변이죠. 변과 여러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이 평면 도형이 다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면 도형의 큰 종류는 바로 원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반듯한 변과 그리고 변과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 있는 이런 평면 도형인 다각형이 아니라 네, 각도 없고 네, 이렇게 직선도 없지만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우리가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이런 평면 도형이 확실히 다르죠. 이 안에는 각이 없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렇게 각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각이 없습니다. 각이 없는 평면 도형 그리고 변도 없습니다. 변도 없죠. 네. 각도 없고 변도 없지만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모양 이게 바로 원입니다. 그리고 원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어, 도형, 그 안에 있는 도형이 하나가 또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원에 속한 하나의 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의 일부인 도형. 그래서 이런 이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원주율이라는 개념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성질이라든지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원의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원이란 거는 어떤 것을 원이라고 하느냐. 자, 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던 다각형과 비교해서 원을 얘기를 했었죠. 다각형은 이렇게 음, 변, 변이 있죠. 선분으로 이루어진 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있죠. 변과 각이 이 다각형을 이루는 요소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다각형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이라는 거는 이런 각도 없고 이렇게 반듯반듯한 선분으로 이루어진 변도 없죠. 대신 이렇게 말 그대로 동그란 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서로 이어진 동그란 모양이 바로 원입니다. 근데 이 원을 그릴 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그립니까? 컴파스를 가지고 그리게 되죠. 컴파스는 저희가 작도에서 배웠듯이 같은 거리를 옮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분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컴파스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다른 선분 위에 옮기면 그러면 A의 B의 길이와 C의 D의 길이를 우리가 같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같은 거리를 옮기는 장치가 바로 이 컴파스죠. 이 컴파스의 한쪽 끝에다가 연필을 달고 한 바퀴 이렇게 한쪽을 중심으로 한쪽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고정시키고 삥 돌리면 원이 만들어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원의 중심, 여기 이제 한쪽 컴파스가 있던 이곳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쭉 지나가죠. 연필 위에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필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 점들을 계속 이으면서 이 연필이 지나가면 바로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의 개념은 정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컴파스를 가지고 돌렸다는 것 자체가 원의 중심, 컴파스의 한쪽 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다리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이어봤다. 그랬더니 바로 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의 이 길이 이것을 바로 원의 중심과
이제 원, 바깥의 원, 그려진 원과 원의 중심과 그 사이의 거리. 컴파스가 벌린 다리만큼의 길이겠죠. 네, 그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지름이 같은 거리에 원의 중심으로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반지름 원의 중심과 원과의 거리 컴파스의 다리의 길이만큼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다. 네, 왜 반지름이라고 했는지는 네, 저희가 조금 이따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쭉 이어보면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반지름을 쭉 그대로 이렇게 이어보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지름입니다. 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지나는 이 선분, 이 직선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하고 그것의 반, 네, 절반이죠. 왜냐면 여기도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똑같은 길이가 두 번 이어진 거니까요. 예, 여기 반지름이 5였다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까지 여기도 모두 반지름은 5죠. 똑같죠. 그러니까 두 배가 되죠. 여기도 5니까 지름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원까지 이쪽 한쪽의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하고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양쪽 끝을 이어주는 이 선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은 이제 원에서 제일 저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성질이죠. 네, 그런 개념인데 이 율이란 건 비율이죠. 비율. 원주의 비율입니다. 자, 원주란 것은 무엇인가? 원주는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네,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이 이렇게 딱 있다.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있지만 지름이 10cm네요. 반지름이 5cm인 또는 지름이 10cm인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일까? 네, 옛날 사람들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름이 어느 정도의 길이일 때 이 바깥의 원의 둘레의 길이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둥그런 기둥이 있다. 네,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이 바깥을 밧줄로 묶고 싶다. 네, 밧줄로 묶고 싶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처럼 지금 10cm인 지름이 10cm인 그런 원, 네, 단면은 원이죠. 기둥의 단면은 원이니까 그 원의 바깥을 이렇게 우리가 밧줄로 뭔가 묶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꼬매고 싶은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밧줄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원주의 비율. 그래서 원주율이란 것은 무엇과 무엇의 비율이냐? 원의 지름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 사이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이걸 내봤더니 일정한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되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 비율이 대략 3.14배. 뭐 아주 그냥 대충 해서 얘기하면 약 3배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지름이 10cm이면 그러면 원의 둘레 길이는 대략 얼마더라? 잘 모르겠지만 30cm 정도 되더라. 대략. 네. 곱하기 3 하면 돼.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만약 지름이 1m였다 라고 하면 바깥의 둘레 길이는 원의 둘레 길이는 3m야. 10m면 30m고 그럼 뭡니까? 항상 일정한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원의 지름과 그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를 둘레의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누면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 자,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런 나눗셈을 가지고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비율. 무엇과 무엇 둘을 나누는 겁니다.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A와 B를 가지고 두 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나누면 어떤 것들은 이 비율이 A분의 B가 항상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실제 생활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만도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표준 체중분의 측정 체중 곱하기 100을 비만도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표준 체중은 뭐 어떤 키의 표준 체중일 수도 있겠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키가 160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이 예를 들어서 50kg이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이 비만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내 몸무게가 만약에 55kg이다. 그러면 비만도는 표준 체중 50분의 나의 몸무게 55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비만도인 거죠. 그러면 이건 나의 비만도는 50분의 55 하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1이죠. 그러면 10 하면 110%가 나의 비만도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재면 55kg니까 110%의 비만도가 나오는데 한 달 뒤에 재봤더니 내 몸무게가 60kg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만도는 50kg에 60kg 곱하기 100이니까 이때는 다르죠. 10, 5일은 5, 5, 20, 120%가 됩니다. 네, 1점이죠. 네, 120%가 됩니다. 어떨 때는 110%, 어떨 때는 120%.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50kg분의 70, 내 몸무게, 그 사람 몸무게는 70kg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 비만율이죠. 비만도 또는 비만율이라고 해봅시다. 비만의 비율. 근데 이 비만의 비율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표준 체중분의 측정 체중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해서 퍼센티지, 100분율로 나타내는데, 그런데 해봤더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계속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만율이라는 것 또는 비만도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값이죠. 변하는 값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있죠. 속력의 정의도 나누기죠. 속력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의 속력은 어떤 자동차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1시간에 시속 60km를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자전거는 시속 20km를 간답니다. 이렇습니다. 네. 시간분의 거리로 나눠봤더니 속력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죠?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엔 이렇게 다 다른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원주율,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 길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일정합니다. 얼마로? 대략 한 3배 정도로 일정하더라. 네, 대략 3배 정도로 일정하더라. 근데 수학이 이걸 용납하지 않죠. 네, 대략이란 거는 없습니다. 수학에.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얼마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원주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의 지름분의 둘레의 길이, 즉 지름의 길이를 분모로 하고 분자는 둘레의 길이. 그래서 지름분의 둘레 길이로 해봤더니 그 원주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런 숫자가 됩니다. 3.1
대략 3배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좀 보니까 3.1배입니다. 3.1배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니까 3.14배입니다. 계속해서 파고들었더니 1, 5, 9, 2 끊이질 않습니다. 네, 끊이질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그런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였던 거죠. 네, 어쨌든 네,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소수, 아주 복잡한 소수가 됩니다. 3.14, 1, 5, 9, 2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반복하지 않는 예, 같은 숫자의 무더기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네, 숫자가 변하는 그런 아주 긴 숫자가 되더라. 우리는 대략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긴 숫자 소수를 항상 원주율이라는 계산 속에 이것을 그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네, 생각해낸 방식은 뭔가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문자로 줄여 쓰자. 네, 파이입니다.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 중에 파이라는 문자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부터는 원주율 3.142592 어쩌고 저쩌고라는 긴 숫자를 하나의 문자로 줄여 쓰자. 네. 그러면 정확하기도 하고 줄여 쓰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주율은 이제부터는 원주율, 네, 원주율이란 것, 즉 원의 지름의 길이분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 네, 둘레의 길이의 비율, 즉 지름분의 둘레를 우리는 긴 숫자를 줄여서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네. A는 B분의 C라고 하면 네. A는 책에 있는 대로 해볼까요? 네, 책에 있는 대로 B분의 A가 C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와 똑같은 거죠. 네, C는 B분의 A인 거죠. 네, B분의 A다 라고 하면 A는 뭡니까? A에 대해서 의식을 쓰면 A는 BC, 즉 거리는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B에 대해 정리를 하면 C를 이해하면 되니까 C분의 A, 즉 뭡니까? 네, 시간은 네,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C는 B분의 A일 때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A는 BC이고 이걸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B는 네, C분의 A다. 그래서 식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식이 세 개가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원주율도 네, 속력의 식과 비슷한 형태이니까 네, 똑같이 C는 B분의 A 형태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파이 원주율은 지름분의 둘레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레의 길이는 네, 둘을 곱하면 되죠. 지름이 이항하면 되니까 네,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지름에 대해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을 네, 지름은 파이가 이항하면 되니까 파이분의 둘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네,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변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지름이 10cm인 지름이 10cm다라고 하면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파이는 지름분의 둘레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둘레의 길이죠. 둘레는 네, 파이 곱하기 지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름이 얼마입니까? 10cm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10cm, 즉 10파이 c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지름이 10이면 네,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에다가 어떻습니까? 원래 이 파이의 정의 자체가 지름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율, 즉 원의 둘레가 지름보다 몇 배나 더 긴가 라는 것을 정의한 거였죠. 그게 파이배 더 길다고 했던 거죠. 파이배. 네. 원의 둘레는 지름의 파이배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이배라는 건 뭡니까? 곱하기 파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이다. 네. 지름에다 파이만 곱하면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약 3배 또는 정확히 말하면 파이배. 네. 여기가 지름이 1cm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는 1 곱하기 파이. 쉽죠? 파이 cm인 겁니다. 만약 지름이 5cm다. 둘레 길이는 얼마입니까? 5파이배입니다. 5파이 cm. 쉽죠? 네. 지름의 길이만 알면 이제 우리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곱하기 파이만 하면 됩니다. 곱하기 파이만 곱하면 10이다. 지름이 10이면 10파이가 둘레가 되는 거고, 네. 지름이 20이다라고 하면 20파이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5파이입니다.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방금 뭐라 그랬죠? 파이는 지름분의 둘레라고 그랬죠. 지름분의. 네. 둘레를 알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름이죠. 지름을 모른다라고 하면 지름은 식을 정리해보면 파이분의 둘레. 네. 거꾸로 지름은 지름에서 둘레를 구할 때는 곱하기 파이배를 했죠. 그럼 거꾸로 둘레의 길이에서 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 되죠. 파이배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네, 지름은 파이분의 둘레. 그래서 둘레가 5파이다 라고 하면 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지름의 길이는 파이분의 5파이. 결국 5cm가 5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지름을 알 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는 곱하기 파이 하면 돼요. 그쵸? 거꾸로 둘레 길이를 알 때 지름을 알고 싶으면 곱하기 파이분의 1 또는 나누기 파이를 하면 된다. 네. 그게 바로 파이의 정의다. 파이는 지름분의 둘레니까. 네, 어떻습니까? 감이 오시나요? 네. 둘레가 100파이다. 지름은 얼마입니까? 네, 파이 떼면 되죠. 파이분의 100이니까 100입니다. 만약에 둘레가 20이다. 그러면 지름은 얼마입니까? 네, 파이분의 20입니다. 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지름이 2.5입니다. 그러면 둘레는 얼마인가요? 둘레의 길이는 2.5파이입니다. 파이만 곱하면 됩니다. 네. 지름에서 둘레로 갈 때는 파이를 곱하고 거꾸로 둘레의 길이에서 지름의 길이로 들어오고 싶으면 나누기 파이 또는 파이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네. 그 관계가 바로 이식.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은 거꾸로 파이분의 둘레. 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주율의 개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둘레와 지름과 둘레의 길이의 비율이다. 네. 지름과 둘레의 길이의 비율인데 구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나온 비율이 너무 숫자가 소수점이
떨어지지 않는 무한하는 이런 소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길게 쓰기 싫으니까 정확하게는 쓰고 싶고 또 길게는 쓰기 싫으니까 파이라는 문자로 대체를 했을 뿐이다. 실제로 이 문자는 이런 긴 3.14 어쩌고 하는 그런 약 3에 가까운 그런 무한소수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